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때이른 초봄 날씨 속에 주말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최저기온은 무려 12도, 낮 기온도 19도까지 올랐지만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글피까지 경북 북동산지에는 10에서 30,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3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경북 앞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 축대나 옹벽 붕괴, 강이나 저수지의 얼음 깨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항시 흥해읍 태평저수지 인근 농경지와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고 한 업체의 폐수 방류가 원인은 아닌지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폐수가 경북 칠곡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가져온 질소 산화물로 추정이 되는데 불법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시 흥해읍 태평저수지 인근 농토와 재배된 벼에서 법적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인근의 한 업체가 폐수로 추정되는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모습이 보도됐는데 포항시 조사에서 업체 측은 질소 산화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많은 양이 환경으로 배출될 경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출량과 관련해 환경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경우는 0.5ppm까지도 떨어지는 굉장히 유독성이 높은 그런 오염물질이고요. 유아의 경우에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유독한 물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 제보자는 이 물질에서 심한 악취가 났고 금속 물질도 부식시킬 정도의 유해 물질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철사도 한 6mm 정도 되는 그 굵은 철사인데 그 철사가 녹았어요. 철사가 이 구부러진 부분 쪽에 약한 부분에는 다 녹아버렸어요. 경북 칠곡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주기적으로 실어 날랐는데 처리 비용이 오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략 한 80에서 1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데 합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수백만 원 소요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항시는 해당 업체에서 질소 산화물을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는지 외부에서 가져온 또 다른 유독 성분의 액체 폐기물도 불법 방류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평저수지 인근에서 재배된 오염된 농작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가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특별 양육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육금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다자녀 가정 특별 양육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성급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위험 요소가 많고 마스크를 한번 벗고 나면 상황이 심각해져도 다시 착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 9,726명. 지난주 초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도 6만 명에서 4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50명대로 줄지 않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는 더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증세가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숫자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령자나 이런 분들의 사망이나 또는 위중증화가 다시 쭉 올라갈 위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주부터 중국의 춘절이 시작돼 20억 명 이상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면 코로나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은 인접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외부 요인의 영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젊고 좀 건강한 사람들이 걸려서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 대책이 명확하게 보장이 돼야 되겠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되면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다시 마스크를 끼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상황만 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지만 해제를 한 뒤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오더라도 코로나 발생 초기처럼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급한 해제보다는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41척을 줄이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습니다. 감척 대상은 어획 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8개 업종으로 대형 선망 12척과 근해 체납기 3척, 근해 연승 9척, 근해 통발 8척, 근해 자망 3척 등입니다.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 지원금과 어선, 어구, 잔존 가액 등을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946억 원을 들여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대학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해 2009년부터 15년 연속 동결 또는 인하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기당 등록금은 계열에 따라 171만 1,000원에서 4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도 동결을 결정했고 영남대와 계명대 등도 이달 안으로 등록금을 확정할 예정인데 동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법정 상한을 4.05%로 정했지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 지원 국가장학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대학마다 대부분 동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설을 맞아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시청 광장에서 설맞이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30개 지역업체가 참여해 제수용품과 한과, 소고기, 문어 등 지역 농수산물을 시중보다 10에서 30% 할인 판매합니다. 투어 던지기와 제기차기, 풍선 나눠주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한국초등 배구연맹이 주최하는 2023년 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가 오는 17일까지 울진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8개 초등학교 배구팀과 선수단, 가족 등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동계훈련도 실시합니다. 울진군은 이번 대회가 겨울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올해 열릴 도민체전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